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가짜 수익을 진짜 수익으로 만들어드리는 기장톡톡의 경매하는 회계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금매, 청약, 공매, 경매,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추천하는 것을 경매, 공매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취득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안전마진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죠. 또한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한 경매는 단기 취득이 목적이다 보니 변동성 노출이 최소화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텐데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단기 매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기 매도에 실패하더라도 물렸을 때 그나마 탈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시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공시가 활용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일명 공시가라고 하죠. 저는 공주가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통 공시가가 만들어지는 논리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 현실화율이라는 것과 시세 변동율이라는 조합으로 공시가격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현실화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실제 거래가액의 90%까지 공시가를 높이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1년, 22년 이렇게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서 현실화율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6.3%예요. 이 현실화율은 2020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됐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시세 변동률인데요. 이걸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시로 든 물건은 인천 부평 십정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현실화율이 21년, 22년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시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건지 주변에 실제로 실거래가는 작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은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세 변동률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가격 참고 자료를 보면 가격 산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1층인지, 지층인지, 탑층인지, 엘베가 있는지, 없는지, 채광이 좋은지, 입지가 좋은지 이런 걸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실거래가 주변에 있는 물건 두 개를 랜덤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시가 산정이 상당히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가격을 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 126%로 해라 이러잖아요. 잘못하다가 고가로 낙찰해 버릴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앞서서 공시가가 만들어지는 논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지는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입찰하는 지역의 특성을 공시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공시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 법칙에서 수요가 상당히 없었잖아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시세 변동률로 인해서 공시가가 하락했고요. 그 이후인 23년, 24년에는 아파트는 조금 덜한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허그의 보증 비율인 공시가 126% 변동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전세가에 영향을 줬고 경매로 낙찰받은 매물이 단기 매도를 위해 점점 저렴하게 판매되다 보니 시세가 쌓였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면 과거에는 이 전세 보증이 공시가의 150%까지도 해줬어요. 이걸 126%로 23년에 변경해 버렸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시세 하락 때문에 전세금을 못 돌려줬었는데 공시가 하락에 보증비율까지 낮춰버리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전세금이면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은 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수중에 누가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 경매 물건이 저가에 낙찰받게 됩니다.
저가에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싸게 매도가 돼요. 시세보다 싸게 매도가 되면 다음 연도에 공시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매로 또 나오게 되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로 물건이 많이 속출했고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경매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보증보험 때문에 실제 가격은 저 밑에 있는데 공시가 126%로 가짜 시세로 연명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요, 앞서 말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해서 2년 혹은 3년 뒤까지도 공시가가 하락해서 경매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지역에 잘못 들어가면 반려빌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시가격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냐, 보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공시가가 일부 지역을 보면요, 24년, 25년 보합 내지 반등이 나온 지역들이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걸 극복하는 지역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물려도 탈출이 가능한 지역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빌라의 공시가는 특별한 왜곡 현상,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금리 급등, 보증 비율의 변경, 이런 특별한 시장 왜곡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락이 멈춘 지역이라면 유지를 하거나 약 상승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아파트처럼 큰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락이 멈춘 빌라의 공시가가 버티거나 상승을 해버리면 보증보험인 공시가 126%에서 더 이상 전세금을 돌려주지도 않아도 되니 경매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시세가 상승할 여력을 갖게 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멈춘 지역이라면 그래도 단기 매도에 물렸다 하더라도 탈출이 가능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선별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공시가를 선별하는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큰 틀에서 설명해보면 서울의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의 서남쪽, 파주, 동두천, 포천, 여주, 안성 이렇게 멀어질수록 위험하고요. 또한 신축, 준신축보다는 구축이 위험하고요. 당연히 지층, 1층, 타층인 경우일수록 공시가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공시가 126%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요, 시세야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시가를 입찰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를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탐색하신 다음에 이 지역이 추세가 전환된 지역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찰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경매를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공시가는 충수, 채강, 입지 이런 거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냥 랜덤 시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지역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반려빌라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는 실거래가의 추세 용도로만 확인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추세가 전환된 지역은 그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확인해 보세요. 사실 현재의 공시가는 활용을 안 하면 그만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걸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을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찰의 기준점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시가가 입찰가 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 공시가 활용 방법을 다뤄봤고요. 저는 경매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찾아내고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지금도 하나씩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한테 쌓이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낙찰부터 매도가 완료된 대표님들의 데이터가 저한테 어마무시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경매 학원이라도 한 달 평균 10건 실적을 내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경매로 성공한 대표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보다 몇 배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세금 신고만 해드리고 버리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아서 의미 있는 자료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지역별, 종류별, 연식별, 방의 개수, 평당 매도 가격, 평당 낙찰 가격, 평균 시세 차이, 이런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때면 우리 기장톡톡의 고객님들에게만 제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직원들에게 대응시키면서 세금 신고만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 아닌 우리 매매사업자 대표님들의 롱런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직접 담당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서 직접 경매까지 하는 회계사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는 기장톡톡의 경매하는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